이상하게 둘이 전혀 맞지 않죠. 입원하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정숙의 영문모를 눈물도 이상했으며 분식집에서 상철의 리액션은 거의 가문의 원수를 만난 듯 했습니다. 특히나 우는 건 정말 뜬금없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 리뷰에서 현숙이 정숙을 본인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죠. 현숙도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밝게 보이고 싶어하고 행동이 클 때가 많습니다. 방송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정숙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현숙은 정숙이 나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데이트에서 정숙 혼자서 떠들어댄 것은 정숙 자체가 텐션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상철의 텐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디오가 비는 것을 못 참고 분위기를 띄우려 이말저말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상철과 잘해보고 싶은데 상철이 목각인형 마냥 가만히 있으니 본의 아니게 뚝딱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숙에 대한 상철의 호감이 감소된 것은 정숙의 텐션이 높아 기빨리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정숙의 단점이 보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상철의 호감이 감소된 요소는 상철은 처음부터 정숙의 다른 여자들도 알아보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이번 기수에 매력적인 여자들이 많습니다. 순자도 어찌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독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자와 옥순 또한 고유의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여자들도 궁금할 만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숙은 이미 상철에게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즉 완전한 호감을 전달해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정숙은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이 호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시간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사람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매몰 비용은 경제학에서 쓰이는 단어지만 심리학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매몰 비용이 많이 쌓인 쪽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투자를 한 만큼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정숙은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뽑아내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봐야 한다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성과는 상철이 자신과 연결되는 것이겠죠. 결국 한쪽이 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데이트에서 정숙이 뭔가 급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투자는 남자 쪽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와 반대로 정숙이 큰 금전적인 투자를 해버리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으며 상철은 정숙보다 본인이 아깝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상철의 마음속에는 정숙이 후순위로 밀려나 버린다는 것이죠. 즉 상철은 다른 여자를 알아보다가 정숙에게 돌아가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철이 갑자기 순자를 알아보려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며 투자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나솔사기에 나온 17기 영숙과 6기 영수가 어떻게 된지 다들 보셨습니다. 인기가 많지 않은 그 6기 영수조차도 17기 영숙을 후순위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영수의 가치가 올라가 서로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했던 매몰 비용과 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인간의 본능이라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택지가 여럿인 상태에서 상대가 완전한 호감을 표현하게 되면 나는 자동으로 상대에 비해 내가 상대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상대의 단점들이 크게 부각되어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 상태에서 정숙이 자기 자랑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굳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호감이 내려간 것입니다. 만약 정숙이 비용적으로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상철에게 완전한 호감을 표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신가요? 이번 데이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철은 정숙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철이 대게를 얻어먹고 떡볶이를 사준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데이트 컨셉이 교복이기도 했으며 정숙이 떡볶이를 먹자고 했으니 말이죠.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 것은 상철의 잘못도 정숙의 잘못도 아니며 그냥 서로 안 맞았을 뿐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상철이 떡볶이 말고 좀 더 좋은 거 사주고 싶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한마디만 했었어도 시청자들에게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정숙이 많이 먹는다고 말은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못 먹는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많이 먹는 척 밝은 척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여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먹는 여자들도 편한 상황에서야 잘 먹는 것이지. 좋아하는 사람과 첫 만남에서 그리고 잘 보여야 하는 긴장한 상태에서는 식욕이 뚝 떨어져서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랬으며 다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봅니다. 원래 몸이 흥분 상태, 긴장 상태가 되면 많이 먹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나비약 디에타민의 원리죠. 저 나비약을 먹으면 중추신경을 자극해 흥분 상태로 만들어 강제로 식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정숙이 속이 안 좋은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저 또한 속이 안 좋을 때 식욕이 올라가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놓고 결국 조금밖에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철과 정숙이 주문한 음식의 양이 절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리 많이 시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 시킨 양을 보면 떡볶이 조금에 우동 1개, 순대 1인분 튀김 몇 개밖에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는지 많이 먹니 그런 말이 계속 오가길래 얼마나 많이 시킨 거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딱히 많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보면 분식을 10만원치 시킨 줄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숙은 원래 잘 먹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먹는다고 우긴 것도 먹부심을 부린 것도 아니며 원래 잘 먹는 사람이 맞는데 그날 생각보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뿐이죠. 여기서 굳이 정숙의 그릇에 있는 떡볶이가 내가 처음에 잘라준 거 아니냐며 굳이 치부를 들춰보고 과장해서 부풀려 말하는 타입이다라고 말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며 지금 네가 많이 안 먹는 게 이상한 거라는 듯이 말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 앞에 여자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걸 굳이 눈치 없게 잘 먹는다 해놓고 지금 이게 뭐냐며 따지는 게 맞는 걸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운 것은 3대1 데이트가 부담스러워서 운 것도 아니고 정숙이 말한 것처럼 낯설 안에서의 친구 관계 때문에 운 것도 아닙니다. 정숙이 운 이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생각에 운 것입니다. 3명이나 나를 선택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것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물론이고 낯설에 나온 참가자들을 위해 대게와 회까지 사왔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투자했으나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상철까지도 데이트에서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으며 다른 남자들은 이미 정숙이 상철과 이어졌다는 생각에 다 떠나갔습니다. 정숙은 이런 공허함과 허망함에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수 여자는 괜찮으나 남자는 찍을 사람이 영철 말곤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영수는 절대로 만나서 안 될 남자로 보여지며 영식 또한 뭔가 모를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